최근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빌딩 한 채 값이죠. 근데 이게 과연 연예인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모두 이와 비슷한 구조를 쓰면서 세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연예 기사가 아닌 세무사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작년 상반기에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그 조사 결정 통지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 결정 통지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비정기특별전담반입니다. 저희 세무사들한테는 어떤 곳이냐면 저승사자, 세무조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근거가 좀 꽤 명확하고 과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은우 씨의 소속사는 판타지오입니다. 보통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은 소득 자체를 계약서에 의해서 분배합니다. 5대5, 7대3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판타지오가 차은우 씨에게 정산할 금액의 일부가 차은우 씨 어머니의 회사로 갔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차은우 씨 어머니의 회사가 받아간 명목은 아마도 매니지먼트, 보안 정도일 겁니다. 여기서 세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법인은 실제로 매니징을 했는가? 자, 국세청이 탈세로 보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소득의 실질 기속자가 누구이냐? 국세청은 차은우 씨로 보는 거죠. 광고도, 또 출연료도, 브랜드 가치도 전부 차은우 씨 개인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일부가 어머니 법인으로 갔다는 거죠. 국세청은 여기서 법인은 돈을 벌지 않았다. 개인이 번 돈을 세금을 줄이고자 법인으로 돌렸다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럼 그 법인이 실체가 있었는가? 직원이 있었나? 아니면 사무실이 있었나? 아니면 실제 업무에 사용된 증빙이 있었나? 아니면 비용이랑 리스크를 부담했는가? 이 입증이 안 되면 페이퍼 컴퍼니, 즉 실질은 없고 문서만 있는 그런 법인을 이용해서 소득을 분산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셋째, 법인의 형태를 변경한 데 있습니다. 자, 2022년에 주식회사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게 됩니다. 자, 주식회사는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게 되면 외부감사, 즉 이 회사가 회계를 잘 하고 있는가, 장부기장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즉 그냥 이 회사 이름을 쳐보게 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상황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요, 공시의 의무도 감사의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그 회사가 실체가 없고 그런데 또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돌렸어? 이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거죠. 즉 국세청에서는 외부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라는 의심 포인트가 바로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총 3가지로 포인트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세무사의 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회사는 회사의 업종을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됩니다. 이 회사가 강화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회사는 돈을 모아서 아마도 부동산을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주소지를 둔 회사들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됐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강화에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 세금도 줄이고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도 줄일 수 있겠다 라까지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억만 하더라도요, 강화도에 있을 때랑 서울에 있을 때랑 약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어머니 법인에 넣었다가도 그거를 차은우 씨가 가져가게 되면 소득세를 언젠가 내는 거 아니야? 맞죠? 언젠가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회사가 정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급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갈 때 소득이 결국에는 귀속이 되게 됐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소득 시기를 미루는 거, 지금의 시기인데 나중에 미루는 것도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세무사님, 사업자 하나 더 만들까요? 부모님, 저희 직원으로 좀 올리면 어떨까요?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법인카드를 쓰고 저의 소득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자, 이번 사례 보도한 것과 참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 이제 국세청은 AI로 주소, 급여, 카드, 계좌 흐름까지 패턴으로 다 분석합니다. 자, 중요한 건 법인을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법인이 진짜 회사인가? 실제 업무를 했나? 실제 인력을 채용했나? 실제 비용을 지불했나? 실제 위험까지 부담했나? 이게 없으면 법인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패가 아니라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됩니다.